라항 정신개벽의 도래. 봉수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우주에서 사람이 나온 것이 70여만 년 되었다고 하고, 인류 문명이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에는 꼭 대항조께서 분신으로 하강하셔서 직접 가르침을 내려주셨다고 한다. 네, 여기서도 이제 내가 그래도 더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런 거예요. 분신을 엄청 많이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시기마다 이렇게 하강하셔가지고 성인으로 내려오시고 하는 거야. 성인 이상으로 내려오셨겠지. 육신은 요 정도 크기의 육신은 구계가 한 개라고 하셨어요. 구계가 한 개래. 이 정도 크기의 육신으로 지상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 내려오셨을 때도 15m로 내려오셨어요. 그거는 15m면 정오계야. 키가 15m. 피라미드에 15m 있죠? 맨 위에 15m, 그 밑에 5m, 그 밑에 우리 이제 1.7m, 뭐 1.5m, 대략 뭐 15m인지 뭐 15도 18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어. 그거 잡고 해. 우리도 마찬가지. 140부터 2m까지 있죠? 그런 식으로 중간을 대략 그렇게 잡은 거야. 그렇게 있죠? 그러면 벌써 용훈 교수 능력이 훨씬 크시지? 너무 1.5m 너무 작아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크기를 누르면 너무 모자른 거야. 그러니까 좀 크더라도 15m로 내려오신 거야.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지. 그건 들은 바도 없어요. 제 생각에. 그렇게 있으니까. 흔적이 있으니까. 유골도 10m짜리 뭐 유골이 발굴되고 그래요. 10m짜리가 발굴된다고, 유골이. 5m짜리는 뭐 흔해 빠졌고. 예. 한두 개가 아니고. 5m짜리는 저 그랜드 캐년? 아리조나죠. 거기에 백두산이 거기 있을 거라고 부자유술 그분은 얘기는 그렇다고 하는데, 그랜드 캐년 지하 도시가 있어. 5만 명이 상주할 정도의 거대한 지하 도시가 있어. 수행자들이 살았어 거기에. 그래서 5m짜리 미이라가 다들 이러고 앉았어요. 정신 공부한 거야. 그 미이라가 무지하게 많아. 한두 개가 아니야. 발견했는데 폐쇄하고, 저놈들이 폐쇄하고 권력 잡은 놈들이 징제돌 폐쇄해서 못 가게 다들 싹 좁아했어. 수행하는 도시, 수행자의 도시야. 공부 많이 된 사람이 갔을 텐데. 그러니까 옛날에 계급도 있었죠. 카스트 계급이. 그래가지고 인도에도 수행자가 사실은 성인이 정치 다스렸잖아. 천자가 돼서. 그 밑에 그 신하들 공부도 밝은 사람들이 다 했겠죠. 실질 구조가 그랬죠. 신인들이 내려왔죠. 신인, 성인, 진인까지 내려왔잖아. 요직에 다 그분들이 앉아 있었죠. 진인도 15m인데 상천에서는 진인급도 5개. 크기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태극계 4개 태극계 지상천이 아닌 천상천 아닌 지상천 지저세계 5m잖아. 거기 4개거든. 정삼계 아니고 4개, 정사계, 태극계 육신 갖고 살고, 신선계 선부는 육신 안 갖고 살고 있는 거고, 산주구모고 육신 안 갖고 있잖아. 그런 거고, 태극계 육신을 갖고 살아도 그렇다고. 살론 육신으로 내려와서 육신으로 씨 뿌려야 되잖아요. 15m로 내려오셨다. 여성하고 어떻게 성관계를 못하지? 그쵸? 부자유술램프가 수태고지라고 표현, 그걸 뿌리려 했더라고. 인공수정한 거예요. 인공수정. 그래 5m짜리가 태어나. 다들 15m로 내려오셨는지도 몰라. 15m, 20m, 25m인지 몰라도 자전. 어째 내려온 건 15m만 있죠? 15m로 내려오셨는지, 내려오신 분들은 다 신인, 그래서 15m만 이었는지 몰라. 그리고 그 15m하고 밑에서 우리 같은 크기에 살아남은 인류, 지금 크기였는지 2m였는지 몰라. 그것도 크기, 그 사람들도 키가 모르죠. 그건 아직 해서 태어난 저기가 반신, 그래서 5m였던 것 같아. 반신. 그래서 15m 유전자가 있어서 커서 그것도 크고 작고 했겠죠. 네, 그래서 그거거든. 그리고 아무래도 영혼도 밝고 그 씨니까, 주인 이상의 신, 성인 신인의 씨니까 하나님의 씨도 있고, 하나님의 씨는 가장 밝았겠죠. 하나님의 씨는 가장 밝았을 거 아니야. 복희당군이라고 봐요. 복희당군. 그거 하셔가지고 밝으시니까 신선 바로 되신 거야. 얼마큼 가셨는지, 진인까지 가셨는지, 얼마큼 가셨는지 몰라. 성인까지 가셨나? 성인까지 가셨나 보다. 전자하셨으니까. 밝으시니까 더 공부 빨리 갔겠죠? 엄청 밝으시겠지? 왜 그러신 거예요? 봉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백두산에 산지로 봉신방 봉해졌다고 했어요. 사진. 그리고 나서 나중에도 말씀하셨는데, 백두산 순례를 갔어요. 제자를 드리고 순례를 갔는데, 정확하게 횟수는 몰라요. 저를 못 갔고, 쌍둥이가 가서 그때 찍은 사진들, 단체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봉수께서 그때 언뜻 그렇게 말씀하셨어. 백두산 거기에 그런 사당 같은 게 있었다는 거지.
아마 육신 벗어놓고 갔다가 보고 신이라 휙휙 날아가거든. 순식간에 가거든. 육신 벗으면 사람들은 비도 하나 앉아서 벗고 나가면 방문하러 한번 보러 가셨나 봐. 사실은 봉 스승님이 대왕조님 부신이에요. 여기 아까 그 얘기하다가 지금 그 센 건데 뭐냐면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지금 우주의 초유에 우주 초유에 우리 우주에서 처음 있는 정신개벽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중요한 시기에 꼭 내려오셨다고 했지 분신으로. 최고로 중요한 시기인데 분신으로 안 내려오셨겠어요? 내려오셨겠죠. 임무가 파종의 임무를 맞췄다 했잖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정신공법을 퍼뜨리는 거거든. 그 씨를 뿌렸다. 파종의 임무를 맞췄다 하셨잖아. 역할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내려오셨겠죠? 예, 분신이신 거예요. 그것도 뭘 또 할 수 있냐면 그런 말씀도 하셨어. 이게 아마 후세인들 나중에 알으라고 대놓고 뭐 말씀 못 하시고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좋은 건 뭔지도 모르고 안 믿는데 나중에 믿으면 이제 알려줄 거 아니야. 본인의 존재를 내려오셨다는 걸 아마 밝히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 신인, 성인, 진인들이 진인이나 현인이나 같은 거예요. 행설수설함에 경전을 지었거나 누가만 말할 수 있죠? 신인이 행설수설함에 경전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 누가 있어? 신인 외에 누가 있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한백음, 대왕조 한백음밖에 안 계셔. 본인이시네? 그러니까 그때는 육체를 벗고 본인이셨던 거야. 본인이신 걸 알았거나. 그 본인, 더 높아도 횡설수설한 걸 보여야 되는 거지? 그러면 단계, 신인이 횡설수설했잖아. 신인보다 높은 사람이 봐야 신인이 횡설수설했다고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인이셨, 그 상태에서는 이 극의 육신은 국의 상을 못 담는다고 했으니까. 육신을 벗고 원신체, 큰 원신체를 안 가지고도 있으시니까, 영혼 상태에 있으시니까. 그걸 알았던 거지?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횡설수설했다고. 보시기엔 그랬던 거니까, 횡설수설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신으로 하강하셔서 직접 가심을 내려주셨다고 한다. 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환원하셨어요. 처음에 10불이로 내려오셨다가 몇천 년인지 기간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3,000분이 다시 그대로 다시 또 올라가셨어요. 그때는 잠깐 우주에서도 천궁 그 자미원에서 여기를 내려와 계셨던 거예요. 우리 지상세계로 그것도 상천도 아닌 하계로 내려와 계셨다고. 우주 차원에서 짧은 시간이야. 예. 그러셨던 거고, 그러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변할 수는 없잖아. 중요한 시기가 씨뿌리로 내려오신 거고, 가장 좋은 시죠. 거기 천궁이 가장 밝은 이들만 모여 있는 데잖아. 영혼이 가장 큰 사람들, 큰 사람이라고 해야 돼. 사람은 어쨌든 사람이니까. 신인이더라도 사람들만 모여 있는 데 아니야, 거기가. 가장 좋은 시잖아. 그죠? 그래서 씨 뿌리로 내려. 한 번만 뿌리면 안 되고, 오래 계속 뿌리려고 오래 내려와 계신 거지. 좀 더 번창할 때까지. 좋은 씨 많이 번창할 때까지.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자꾸 더 흐려졌다니까? 과거가 훨씬 밝았어요. 문명도 밝았고, 당연할 거야. 그런 거라고. 그리고 언제까지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다시 삼촌이 다시 돌아가시고, 본래 자리로. 그리고 이제 밑에 그 천자들 제목이 있었던 거지. 복귀당군. 그 원당군은 한백음이신 거고, 하나님이신 거고, 지금 세상에. 그런 거고, 이제 이어서 복귀당군께서 역사에, 우리 기록에 나오잖아. 삼천단부를 거느리고, 배달나라를 개천했어. 신시시대라고 해요. 신의 도시란 뜻이야. 신시가. 지상 천국이었고, 한백음께서 처음 내려오셨을 때는 수천 년간은 땅에 내려와 있는 천궁이 내려왔잖아. 천국이었어. 천국에 안 계셨어. 위에 상천에 안 계셨어. 내려와 있었어. 여기에 잠깐 비워놓고. 그런 거예요. 지상 천국이었지. 지상 천국이란 말이 지금도 있죠. 앞으로 지상 천국이 건설될 것이다 그래, 예언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인류를 구원할, 윤회에서 구원할 대성이 나와서 3,000년간 전쟁이 없는 지상 천국이 건설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어. 예, 그리고 지상 천국? 진짜 내려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여기 천국이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지상 천국이 예술 천국처럼 뭐 지상 낙원 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아마 말했겠지. 진짜 천국이 내려왔던 것까지도 뭐 모르면 안 믿어져, 사실. 본질을 깨닫기 전에, 우주의 구조도 그렇고, 그걸 깨닫기 전에 안 믿어지는데, 그거 깨닫기는 정말 어려워서. 예. 정말 어려워. 진인급 이상의, 성인도 2,500년에 몇 명 계신 게 다잖아. 그 밑에 현인도 그 이상급도 역사에 몇 명이나 있어, 알려진 게.
몇 없잖아. 예수님하고 마호메트님은 선지자라 성인, 예수님은 아성이라고 하셨어요. 마호메트님은 아성이신 건지 모르겠네. 뭐 종옥에는 되시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못 들었어요. 제가 모르는 걸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죠. 아, 있어 우리 역사에. 안 알려지면 또 모르고 있었어도 그렇죠. 근데 대개는 알려지지, 그 정도 뛰어나신 분은. 그런 건데 소크라테스 성인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성인이라 소리는 못 들었어요. 나 봉수아님 못 들었어. 사람들이 조금만 공부해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신선만 돼도 신 같아 보이니까 성인으로 주장하는데 아니고, 주자 성인 아니고 주자 성인처럼 취급하지. 저기서 유교에서 아닙니다. 정옥이 못했어요. 정옥이도 못했어요. 정사기에는 된 거지. 그러니까 정옥이는 못했어도 그렇겠지 뭐. 정확한 게 제가 몰라요. 못 봤으니까. 정옥이 못된 건 알겠어요. 예. 왜냐면 그 풀이해놨던 뭐가 있는데 못 풀었거든.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근데 풀이한다고 했는데 못했어. 뭔 뜻을 몰라도 엄만 소리 해놨어.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는 맞죠. 큰 욕심 없다고 그랬죠. 그렇게 돼요? 저절로 알아요? 되면. 근데 엄한 짓 해놨어요. 자기 욕심 있어서. 아니에요. 못된 걸 알아요. 5개짜리도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역사에는 구봉 선생님, 구봉 통일필, 구계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봉숙에서 구한말에도 박면우가 한학 선생이고 하셨는데 그분이 출계라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출계다라고 단정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셨던 것 같고, 구한말 그쯤에도 윤덕영인가 출계라고 하셨던 거. 갑사부에 신흥함이라고 있어요. 수정봉이라고 암석에다가 새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갑사 구곡 그거 설치했고,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계제 있어야 하는 건데 상전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언을 해놨어요. 성인 나온다. 그래서 성인봉, 수정봉이 성인봉이라는 뜻이에요. 성인 나온다고 그렇게 해놨어요. 미래를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7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 8개라고 했는데 가부경장한 누구지? 8개라고 했었어요. 그런데도 일을 크게 못했어. 뭐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는 이렇게 큰 공부자가 있었어요. 보경 스님 대성인 되셨고, 구한 말이죠. 큰 공부자 그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보경 스님 밑에 제자들도 꼭 많이 가신 분들 계셨고, 그리고 그 전에는 율곡이가 노자님 후신이신데 알아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정옥에 가셨는데, 근데 보경 스님께서도 대성인까지 가실 수 있는 그릇인데 못 갔다고. 왜 그랬나 생각해 봤더니 바로 사회에 참여했잖아요. 임진왜란 때 참여하고 사회에서 공부도 좀 했어야 되는 건데 사회에 나와가지고 일하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해서 그래서 오게 멈춘 것 같다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기재다 제법 있어요. 조선에는 세대를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천자지국이었고 공부 계속 내려왔어요. 양반들이 공부자가 계속 있었어요. 성균관에 뭐 이름 있는 다 공부자예요. 근데 유학 어쩌고 하는 그거라고 하면서 도가가 사문난작이라고 꽤 종교화되면 그 꼴 나는 거야. 세력화되면 몰아붙여가지고 정신 공부를 하면서도 그게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그랬는데 다 그 공부해야 정신 공부 이걸 해야 밝아지고 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봉순께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계제자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큰 공부자는 아주 소수다. 그래서 정신개벽에 대해서 이제 제가 풀이를 또 했었는데, 지금은 우주 초유의 정신개벽기라고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는 말씀이시다. 즉 대항조께서 분신으로 오셔서 직접 가르침을 주신다는 뜻인데, 실은 이미 가르쳐 주시고 환원하셨다. 인류 고유의 정신수련법인 지덕체 삼육병진법. 체육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더 지육은 한참 나중에 가. 조금씩 가면 되고 또 조금씩 가면 많이 되는 건 나중에 집중적으로 가고 함께 갑니다. 계제도 함께 가요. 그렇습니다. 앉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뭐 독육 시험도 하고 뭐도 하고 지육 뭐 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공부가 함께 나가요. 그래서 병진법이라고 해요. 이게 천진이란 뜻이에요. 도도 세가 천도, 지도, 인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덕체 이게 그거예요. 천도가 지고 인도가 덕이고 지도가 원시치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성공하여 우주이치를 깨달은 공부자가 나왔다. 가르침의 진가가 증명된 것이다. 필제가 이 책 전체를 통하여 시종일관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다. 길을 가자. 정신 공부하자. 그 소리입니다. 사실 왜 계속 해왔어요. 소수만 해왔죠. 공개 안 돼 있었고 시기가 돼서 공개된 거예요. 엄청난 복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계신 분은 엄청난 복을 맞이한 건데 기회를 빨리 잡으셔서 정신 공부를 해야지. 안 하고 그냥 남들 하는 거 보고 말면은 그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가야 될 길이야. 빨리 가는 줄을 유리한 거야, 자기한테. 그래서 빨리 커, 영혼이. 말도 못하게 빨리 커. 그냥 살면서 호흡해서 크는 삼생 살면서 한계가 올라가는 거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빨리 커요. 저걸로 하면. 가던 길을 마저 가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십만 년 걸어왔을 때 지금은 잠시 망각하고 멈추었던 그 길을 이제는 다시 가자는 것이다. 우리 우주의 하나님 한백엄 대황조 에이맨께서 가르쳐 주신 정신수련법으로 수행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정신개벽기라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정신개벽이라는 또 제2부에 장을 또 다시 마련했어요. 그래서 저기 그거에 대해서 또 홍수님 말씀해요. 5단계로 나누어져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개벽이. 거기서 풀이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사전조사예요. 사정이라고 써서 사전조사인데 임진왜란 구봉 송익필 선생님께서 대성령에 경지셨고요. 우주의 제2인자예요. 그러니까 큰 일익을 담당하신 거죠. 우주 초유의 개벽기니까 본인이 제안을 하셨고 이런 공부법이 좋은 게 나왔으니까 이걸로 정신개벽을 하자. 그래서 채택이 돼서 첫 번째 사정 임무를 맡고서 내려오셔서 그리고 그때가 또 국난의 시기였잖아. 임진왜란. 그게 난이에요. 그냥 전쟁이 아니고 내란이에요. 내란. 천자지국에 지방에 그 외적들이 나는 일으킨 거야. 해구들이. 해적이야 주로. 해가 바다 강을 타고 오는 것도 해적이라고 했어요. 본토는 그 아메리카 대조선이었던 것 같고 LA 쪽에서 네덜란드 그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강이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오데오 쪽에서 내려왔다는 것 같아요. 거기도 지금 같지 않고 호수도 더 깊고 강도 더 넓게 있었던 것 같아. 지금 물이 줄어서 그렇고 산도 거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사전조사 과정은 그래서 국난의 시기라 그때도 상체에서 정신공부자들이 많이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신공부도 다른 시대보다 거긴 뭐 안 드러나 있었지. 그러다가 국난의 시기니까 나온 거죠. 많아요. 공부했던 분들이. 갑사에서도 누구 나왔었고 뭐 정기룡 장군이니 무슨 장군이. 정기룡 장군은 일화도 있어요. 갑오딕 혼자 버티고 서가지고 머리에서 아무도 못 지나갔어요. 일기당천이야. 그래서 못 지나가고 맡겨갖고 며칠을. 그때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일화 많아요. 사명당 호풍한호 해서 그랬다는 기록도 있고 호풍한호 해서 기록이 있어. 사명당은 또 사신으로 가서도 책에도 썼습니다. 그것도 어딘가 그 일화가 있어요. 그때 일본 조사할 때는 거지. 지금 여기 일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도미니카 공화국 거길 거라고 지금 예정되고 있는데 작았어요. 그게 크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일본 국이 아니라고. 큰 땅도 가진 나라 아니라고. 지방 조그만 영주 세력 같은 조그만 호족, 걔는 영주도 아니고 호족 약탈자 외고 피해 도망다니는 놈들 그런 세력이었던 거야. 그때 인정받은 그 영주 그런 게 아니었어. 한참 나중에 미리견인지 뭔지 그런 영주로 임명됐던 것 같아. 이름이 붙고 영주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자는 직책 내리고 했잖아. 왜 회의에서 호족 마적이고 그러면 왜 직책 내려가지고 지방의 수령처럼 그렇게 해주고 했어요. 응? 그렇게 했어요. 다스려 왔어요. 난을 일으키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일정 지역을 관할해서 다스리고. 그럼 진해 백성이고 진해 적으면은 약탈 안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먹고 살게 좀 도와주고 조공 그렇게 했어요. 그랬던 거요. 한미 통성 주어 조약이었던 건지라고 하는데 조미로 안 알고 있어. 조선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선이야. 어쨌든 우리는 계속 조선이야. 고려인데 세상 자체는 조선이라고 했다고. 조선의 왕조라고 한 거야. 조선 왕조실록이야. 우리가 조선이고 천자국 전 세계가 조선이라고. 그 왕조엔 그 당시에는 국명은 뭐였는지 고려였는지. 그러니까 지금도 코리아라고 하지. 그렇죠? 우리를 지칭해서 고려라고 했던 거 아니야. 고려잖아. 코리아 아니잖아. 그래서 고려 사람 코리안. 고려 사람이 코리안이죠? 고려인이지. 영자 발음이 그렇게 읽은 거죠? 고려인이란 뜻이 코리안이. A자 빼봐 고려지. 코레 코어 시오아리에야. 그래서 KORE가 아니야. 시오아리에라는 깃발도 있어요. 성조기 전에 13개 별 꽂힌 그건 뭔지 그것도 아직 안 밝혀졌어. 전쟁 남북전쟁 했다 그러지. 남북전쟁 그 시체가 노예 어쩌고 그것도 외국돼 있을 수 있어요. 별 3개 뒷발 그 COREA라고 국기가 있어 지금도. COREA. 근데 우리 코어가 중국이 코어잖아. 중심이 코어죠 영어로. COREA가 코어 중국 천자지국 중국이라고. 그래서 중국 주방이면 그래 중국이야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 전 세계에 없었어. 그 어디에도 중국이라는 국명의 나라가 없었다고. 국이라고 있었는데 그건 다 그저 봉건 군주 공호백제남인 거고 그 공호백제남 그런 데를 무슨 국이라고 했어. 영국, 태국 하는 게 그거야. 봉건으로 그게 국이야. 사방백리 그도 안에 땅이 한정돼 있어. 사방백리 세력 너무 크지 않게. 사방백리 가장 큰 게 후백제남 자꾸 또 죽어 내려가. 길이가 크게 작아져. 그러니까 그 대세력이 있을 수도 없어. 그게 만년을 내려온 거라고. 얼마나 왜곡됐는지 알 수 있죠? 세계사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발휘하셔서 구몽선 입사 선생님이 그리고 국난의식이라 거북선 봉수스님 말씀이에요. 가서 보신다니까. 이순신 장군한테 상처내 있는 거야 이게 잠수함. 그 시대에는 그 기술을 자재가 없어 구현을 못하지. 아주 무지하게 좋은 거는 우주선이라도 만들 수 있지. 과학기술이 못 받쳐서 못하지. 재료도 없고. 그래서 거북선이 된 거예요. 잠수함이었어 거북선이. 지금 다 모르려고 잠수함이었던 거예요 거북선이. 그것도 뭐가 몇 개면 어쩌고 능력이 무지하게 축소된 그런 거였던 거더라고. 처음에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걸로 했는데 날개가 몇 개야 뭐가 몇 개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뭘 빼고 어쩌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 의시들이 이순신 장군 그분이 뭐 발명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봉수님 아주 단언해서 말씀하셨어요. 구봉선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준 거라고. 구봉선 선생님 제자예요. 국난의식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망하면 안 되니까. 사람 너무 많이 죽어도 안 되고 많이도 죽었지만 그때까지만 배낭엽이 안 뚫려 있어가지고 소빙하기 같은 거였어. 막 굶어 죽었어. 변방에서 특히 백인들. 걔네들이 해적 집단하고 하는 애들이고. 지금 유럽 그쪽엔 아주 소수만 사람이 많이 못 살았어요. 무지하게 추웠어요. 베링해협으로 지금 찬물이 나와서 그 이제 거기가 이름이 뭐 마모인가 뭐 거기가 제일 추운 데인데 전에는 유럽 거기가 제일 추운 데야. 노르웨이 그쪽에 영국 위도가 높거든. 50도가 넘어요. 거기 추워서 못 살던 데 거기가 다 사람이 못 살았어. 우리 저 시베리아처럼 술록만 하는 그 소수만 살았다고. 술록로. 나도 지금도 술록해요 거기. 주종이 그거 술록 농사 못 지니까 술록이나 겨우 계속 키워서 그걸로 먹고 살았다고. 인구 얼마나 했겠어. 무지하게 적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도 빙하기와 그것도 어려웠는지 걔들 바이킹이원이 하지. 노르웨이 걔네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굶어 죽으니까 와서 인디안 밥 했어요. 인디안 밥. 그때 외국 때도 모르는데 남미는 그때 먼저 뺏긴 것 같고 남미. 그러면서 이제 땅 높게 차지하고 하면서 그놈들이 자꾸 세력을 넓혀간 거야. 그리고 쇄국을 했잖아요. 쇄국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또 쇄해야 돼. 그래야 시험도 받고 그 흐름이야 하늘에 돌아가는 흐름. 삼천은 태어나는 그 흐름. 멸망까지 가서 남조선이랑까지 국토원인가에 봤답니다. 봉수 스님도 국토원에 남조선까지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남조선 우리 반쪽 밑에 지금 한국 미래를 봐. 상천에 나가면 시간이 멈춰 있다고. 멈춰 있는 게 아니고 펼쳐져 있어. 어느 시간대고 자기 골라 들어갈 수가 있어. 시간이 각 차원은 자기 차원대로 시간이 흘러. 시간은 흐르면서 차원마다 다 틀리지. 그러니까 나도 내 차원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 작은 차원이야. 우주야, 소우주야. 그래서 크고 작고의 차이야. 똑같아. 세포에는 바이러스 1시간 사는 바이러스도 일생은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해. 신진대사 무진장 빠르고 신진대사. 그치, 걔가 이렇게 1시간 사는 애가 우리처럼 여기처럼 시간이 똑같이 흐르면 밥 언제 먹고 밥 언제 하고 언제 그렇게 할 거야. 먹는 시간도 있는데. 그쵸? 걔는 우리 88년 살듯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시간끼리만큼 걔네들 똑같다는 거야. 아무리 작은 놈도. 솔직히 그래서 고양이들 보면 밥 자주 먹어요. 고양이는 뭐 1시간이나 마다 와서 먹는 것 같아. 신진대사가 빨라. 심장도 빨리 뛰고. 이거를 품스라고 해. 심장이 뛰는 숫자가 대략 정해져 있어. 몇 번인가에. 그걸 수명이라고 해. 그래서 호흡하면 오래 살아. 숨을 길게 쉬거든. 그러거든요. 그런 말씀도 하셨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국난의식이란 이제 구봉선 선생님께서 내려서 그렇게 하셨고, 두 번째는 봉은수 선생님께서 이제 파종의 임무를 마쳤다라고 이렇게 단언하셨어요. 이걸 공개하시고 한국대학위원장을 만들어가지고 제자들 해서 가르치시고 공부 책 내시고 다 안배로 던져놨어요. 비밀이라 뭐 책으로 공개할 수 없는 것들 말씀으로 던져놓으셨다고. 그것도 가문하라. 그걸 지나 가봐야 알아. 일을 준비해놓고서 그러니까 안배 나가신 거지. 씨 뿌리시고 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개화. 지금이 이제 개화 시기다. 청소년한테 하나 나왔잖아. 꼽힌 거야. 지금 시기가 이런 시기다. 라는 것을 이제 먼저 가르쳐서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갖고, 먼저, 얼마라도 먼저 공부 시작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걸 썼는데, 안 믿어서 못하죠. 예. 제 말도 아마 잘 안 믿어지실 건데, 그럼 머리가 좀 밝으신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하실 테고요. 그리고 너무 걔네들 그거에 오염된 과학이라고 하는 거. 과학이 정신에서 나오고 그게 다 밝혀졌어요. 근데 어쨌든 걔네들 그거에 완전히 오염된 사람들은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죠. 그것도 자기 복이라 어쩔 수 없어요. 어떤 그 생각에 이제 이걸 마지막 여기다 랑을 넣은 거다. 이게. 다음은 제3장 남녀 실세 부동서 강의하겠습니다.